저번 주에 아시다시피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대책을.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앞으로 지하, 반지하, 주거용도 이거 전면 불어.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존에 있는 지하, 반지하 주택 일몰제 10년에서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이제 없애겠다. 자, 세 번째는 상습 침수구역이잖아. 이거는 이제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주요 골자로 서울시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모아주택이나 재개발이 아니고 이제 소규모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대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단독 다가구가 있어. 단독 다가구.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있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이제 좀 서민형 공동주택이 다세대지. 다세대 빌라. 이번에 사고 났던 데가 이제 빌라거든요. 제가 그 주소를 찾아보니까 1999년도에 지어진 거야.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4계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4계층인데 이제 반지하는 층수에 포함 안 되니까, 옛날에는 99년도 이때만 해도 주차장법이 지금이랑 달랐어. 주차장이 거의 없거나 적게 있어도 돼가지고 이렇게 반지하의 주택이 있던 거야. 여기에 B1호, B2호였지. 그렇게 해놓고 1, 2, 3, 4 이런 식으로 빌라가 돼 있었던 거야. 여기 이제 계단실이 있겠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참사가 일어났던 거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잖아, 신축. 근데 이제 다세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차피 못 줘. 지금은 주차장법이 이때보다는 강화돼 있어가지고 각 집마다 주차장이 한 대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이게 지금 10세대잖아. 10세대면 기본적으로는 10대가 있어야 되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으면 주차장 놓을 데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짓냐면은 이렇게 해서 필로티가 있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하지.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죠. 지하, 반지하, 주거 용도는 앞으로 전면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미 주차장 때문에 불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래 못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고 났던 데가 이제 반지하가 빌라였잖아. 자, 그럼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거는 이제 2번이랑 3번이랑 같이 가는 건데, 앞으로 이걸 없애겠다는 거잖아. 일단은 이걸 다 부수는 거지. 싹 다 부숴가지고 이거를 신축 빌라로 만드는 거지. 두 번째는 이 지역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재개발을 해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이제 요것만 이제 SH가 이제 매입을 한다 이거야. 이제 세입자가 나가거나 하면은 여기 집주인들한테 요걸 사서 요 윗집들이 사는 주민 공동시설이잖아. 뭐 커뮤니티 같은 거. 아니면 여기 집주인들이 이거를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지. 이거를 창고나 사무실로 임대를 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용변을 하거나 하면은 집주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싼 맛에 왔잖아. 이분들은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이 방법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제일 현실적인 거는 그냥 이거 부지를 다 없애고 신축 빌라를 짓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하거나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자, 이제 공동주택 끝났어. 단독 다가구가 남았지. 단독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다중주택이 있었지.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원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단독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없어. 단독은 그냥 혼자 사는 집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다가구 주택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반지하가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외부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여기 이제 세입자 살고 여기 이제 뭐 주인 세대 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빨간 주택으로. 이때도 뭐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90년대 지은 다가구들은 다 이랬다고. 신규로 이제 만약에 다가구를 짓는다. 이게 다세대랑 주차장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으려면 필로티가 있어야 돼. 다가구는 이제 3계층까지니까 이렇게 1층, 2층, 3층. 여기는 주차장 하고, 여기 좀 남은 거를 여기를 상가. 그래서 다가구도 신축하려고 했던 분들 있잖아. 그게 이거 해가지고 뭐 좆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랬다. 지하에 뭐 주택을 놓는다거나 이건 어차피 주차장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다가구는 사실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은 옛날 다가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이제 지하가 주택이 있는 거잖아.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일몰을 하냐 했을 때,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 반지하가 소유권이 별도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SH에서 요것만 살 수 있었어. 근데 이거는 소유자가 이게 건물이 하나니까 요것만 따로 못 사잖아. 그러니까 전체 다 신축하는 거지. 마찬가지 이것도 이 지역을 싹 다 허물어 가지고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 건물 자체를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지. 리모델링해서 아예 상가 건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요즘 뭐 망원동이나 서교동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이런 다가구가 많았는데 상권이 들어오면서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한 다음에 다 리모델링해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 상가 건물도 신축으로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1층에 주차장을 넣어버리면 임대료가 1층이 제일 높은데 1층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렇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용도 변경만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거나 재개발이나 신축 개발을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다중주택이 나머지야. 다중주택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다가구처럼 3계층을 지을 수 있죠.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나 다세대랑 주차장법이 좀 달라가지고 옛날 다가구처럼 지금도 이렇게 반지하 넣고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이거를 싹 다 풀 원룸으로 꾸미는 거지. 이거는 신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주거 용도로 전면 불허한다.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룸을 지으려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보면은 주거 용도로 안 되는 거잖아. 주거 용도면 안 되면 이제 살아 용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 안에서도 다양한 막 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부 구에서는 이 반지하의 주택을 허용 안 하던 구가 있었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근생으로 한 거야. 근생으로 하고 여기만 주택으로 했던 거지. 이거를 나중에 소호사무실이나 창고나 그다음에 일부 그냥 소호사무실로 이렇게 꾸며놓은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원룸 수요가 있는 세입자를 그냥 들여가지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많이 했는데, 이랬을 때 바뀌는 점은 뭐냐.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근생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겠지. 전세 세입자는 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월세를 받거나 소호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주거 말고 창고나 이런 걸로 해서 월세를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근생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신축을 할 때 그냥 1층을 근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주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지하를 안 만든다. 지하 파는 것도 규제도 심해지고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 안 파는 추세이긴 했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반지하 안 파고 그냥 1층에만 근생 놓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카페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거 해놓고 그냥 원룸 주택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조권을 이렇게 받잖아. 이렇게 일조권을 이제 여기 9m까지 받았거든. 9m까지 받으니까 4층은 이렇게 좀 잘렸었지. 잘렸는데 그나마 나은 거는 9m가 10m로 바뀐다. 10m로 바뀌니까 여기 조금 올라와서 그나마 좀 덜 깎이겠지. 지상이 임대료가 더 높잖아. 이게 만약에 뭐 100이었다 그러면 4층으로 올려버리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60이나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면적은 줄어들지만 평당 임대료는 지상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또이또이거나 조금 손해보는데, 이 반지하를 팠을 때 공사비가 많이 되니까 공사비까지 감안하면은 오히려 그냥 프로젝트를 좀 수월하게 하고 임대료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일조권이 좀 거시기 하거나 좀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반지하를 그냥 넣어버리고 근생으로 해서 차라리 월세를 돌려라. 그리고 나도 지금 기존에 이렇게 주택을 반지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룸을 지었잖아. 근데 반지하에는 전세 세입자도 들어오긴 하는데 또 월세 찾는 사람도 많이 들어와. 왜? 반지하는 돈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세보다는 또 월세를 많이 찾거든. 그러니까 굳이 근생이나 주택이나 할 거 없이 어차피 반지하는 월세 수요가 많았다. 그러니까 주거 용도가 아니고 근생 용도로 바뀌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올리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면은 그게 신축 개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중주택에 대한 기존에 있는 거. 자, 이미 이렇게 지어진 신축이야. 이런 거는 이제 일몰제로 해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없앤다 그랬잖아. 이거는 신축 개발이 어렵겠지. 왜? 이거 건물 자체가 이미 신축이니까 조금 올려지으려고 다시 부시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안 나니까 이게 신축 개발은 안 되겠지. 대신에 이 일대가 다 재개발로 묶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뭐 재개발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주택인데 일몰제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어. 사실은 이게 10년에서 20년이잖아. 10년에서 20년 동안 버틴 다음에 다시 개발을 해버려. 그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주택이니까 전세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를 다 월세로 바꾼 다음에 뭐 아니면 내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반지하를 비우고 근생을 용도 변경으로 바꾸는 거야. 뭐 소호사무실이나 근생으로 바꾸는 방법. 근데 여기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10년에서 20년이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가 내려놨는데 다세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 반지하가 별도의 집인 거.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 다가구나 지금의 신축 다중주택이나 이렇게 건물 하나가 소유권이 하나인데 반지하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일단 이 다세대부터 어떻게 해결한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규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쓸 일은 없고, 1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채널을 보는 분들이 신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가구는 상관없다. 단독은 뭐 상관없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밑에를 근생으로 허가받거나 그냥 지상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조권이 높아졌고 종부세도 좀 완화됐잖아요. 악재가 있으면 또 호재도 있거든요. 근데 진리는 하나가 있어. 지금이 제일 싸다. 신축이나 투자든 사업이든 그냥 빨리 할수록 좋다.
우리나라 특징 있잖아. 사고 나면 하지 마. 손발 다 묶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빨리빨리 하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뭐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파도는 치는데 해류는 간다. 이런 뭐 악재가 있다고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언젠가는 또 새로운 방법이 생기고 누군가는 또 신축을 하면서 또 공급과 수요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일희일비 하지 말고 꾸준히 땅 찾고 신축하면서 돈 버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난 팔 거야.